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구청장 시절 다녀온 칸쿤 출장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합니다.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면 정원호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고 단둘이 나선 출장이 아닌 정당한 공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여성계에선 명백한 여성 공무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 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오늘 김재섭 의원을 향해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과 일 안 하실 생각인지 출장도 다 남자랑만 갈 생각인지 반문했습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단둘이 간 것은 문제가 아니라며 의혹의 본질을 바로잡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 단둘이 간 걸로 문제 삼지 않, 단둘이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명이 계신 건 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동구청에서 단둘이 간 거는 그때가 유일하고 14번의 출장 중에 그때가 유일하고 심지어 여성과 단둘이 간 거는 그때가 유일하다. 출장 서류상 여성 직원이 남성으로 잘못 기재된 점은 물론 이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성별만 지워진 채 제출된 정황 등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직원과 갔는데 그걸 왜 남성으로 표기를 했느냐, 그리고 왜 이름을 가렸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갑자기 여성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실패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하면서 홈런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유격수 땅볼로 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원호 후보 측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원호 후보가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특혜 인사를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마구마구 풍겼습니다. 네. 저는 그 실시간으로 또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나도 보고 나는 김재섭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죠. 예. 근데 나도 그 기자회견을 보고 아이고 이 정원호 내 또 사람 잘못 봤구나. 아 진짜로.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맞잖아.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 기자회견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에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그 공무 출장 서류에는 해당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그 여성의 성별을 가려서 제출하였습니다.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합니다. 네, 자 이걸 처음 접했어. 또 나보고 그 사람 보는 눈 없다 막 지금 뭐 댓글 올라오는데 아니 어때 너? 정원으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잖아. 저는 바로 의심했는데요. 첫 기자회견. 에이. 이 보자마자 와 정원호 내 진짜 내가 진짜 당장 방송 갖고 씹어 제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딱 세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성 구청 직원과 단둘이 출장을 갔는가? 첫째. 둘째. 성별을 의도적으로 감췄는가? 셋째, 해당 여직원에 대한 파격 인사가 있었는가? 요 세 개만 확인하면 돼, 맞지? 그렇죠. 우리가 굳이 뭐 정원호 후보를 편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둘이 출장 갔는가? 답 부탁드립니다. 단둘이가 아니고요. 공무 출장 단에서 많게는 11명, 뭐 중간에 좀 빠지면 한 8명, 뭐 이런 정도가 늘 그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네. 봤더니 11명이 갔어. 단체로. 아, 나 여기서 그냥 힘이 쭉 빠지더라고. 거기에는 김두관 당시 의원, 네. 그리고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의원들, 또 방송인,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직원은
그 실무를 총괄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네. 실무 담당. 그렇습니다. 2023년에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참석은 이제 멕시코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이제 간 거야. 그래 11명이 갔어. 네.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야. 네.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야. 근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요. 김재섭 기자회견 하루 전날 네. 김재섭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단둘이 간 거 아니다. 아, 하려고 11명이 간 거다. 어.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김재섭이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야. 제가 이건 악의성이 있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건 악의성이 있는 이거는 겁니다. 알면서 일부러 그렇지.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동학 그 전 최고위원이 같이 갔고 예. 거기서 저도 발표하고 이동학 최고위원도 발표하고 발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 하루 전날 해줬더라고. 예, 예. 몰랐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고의다. 고의죠. 예, 일부러 흠집 내기 위해서 한 네. 거다라고 봐서 조치를 그 취했습니다. 나름 법대 나왔다고 자료에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발뺌할 것 같은데 그 성동구청에서는 딱 2분만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네. 인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네. 같이 출발했고 계속 같이 다니고 와, 나 진짜 어이없네. 그렇게 진짜.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는데 이걸 발표를 한 거죠. 둘이 간 것처럼. 둘이 간 것 뉘앙스가 완전히 풍기잖아요. 진짜. 아니, 그걸 위해서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관광지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관광지. 관광지 이유 빨리 그 얘기하세요. 칸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멕시코 시티랑 바로 직항이 없어서 LA로 갔다가 LA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환승해가지고 멕시코 시티 갔다가 멕시코 시티에서 첫째 포럼을 하고 두 번째 메리다 시티에서 또 포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밋이 있어서 2박 3일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이제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귀국할까? 각자 그렇지. 각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는 메리다에서 멕시코 시티로 와서 귀국하고 일부는 칸쿤에서 또 귀국하든지 다음 일정 미국으로 가든지 저희는 이제 칸쿤에서 해단식을 하고 미국으로 간 케이스고요. 네. 또 일부는 한국으로 오고 또 일부는 하루인가 이틀 뒤에 네. 또 귀국하는 있고 그래서 해단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경유지로서 칸쿤이 그렇습니다. 됐고 그렇죠. 2박 3일이라고 하는데 밤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 날 하루 회단식하고 회의하고 하고 그 다음 새벽부터 오전부터 쭉 다 흩어집니다 공항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2박 3일이 아니고 하루 있었던 거죠. 네. 자. 그걸 악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악의성이 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둘이 출장한 거 아니다. 요거 해결됐지. 그렇죠. 자, 그러면 성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출 이유가 없죠. 이거 뭐 다 같이 가는데 누구랑 간 것도 다 알아. 다 사람들도. 알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감추니까. 네. 근데 이걸 저도 답답해 갖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인사팀 직원이 이 작성하는 과정이 실수였다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다. 네네. 그리고 외부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은 성별에 대해서는 불러 처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양식이 있는데 개인 정보를 가리고 네. 이렇게 내용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맞습니까? 근데 요거 아주 작은 걸로 또 발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공문서는 좀 잘 하실 테니까. 아니 그렇죠. 그거야 뭐 네. 공공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이 이거니까 우리 이거 부분만 확인해 드리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흔히 있죠. 네. 그러네. 자, 그러면 마지막 확인할 점. 해당 여직원에 대한 파격 인사가 있었습니까? 파격 인사가 그때 출장 갔다 온 뒤에 2년 6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2년 6개월 후에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파격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승진 때가 아닌데 승진시켜줬다 이거예요? 그거는 승진이 아니고요. 네. 이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네. 이 시간 선택제로 시간 선택 전문직, 임기제. 전문직을 뽑는 거니까 그 당시 전문직 담당 그러니까 각급 담당하는 단장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사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이게 공석으로 한 몇 달 있다가 이게 도저히 공석이 안 되겠다 해서 모집 절차를 거친 겁니다. 공개 채용이고 공개 채용 절차는
구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외부 심사위원들도 참여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뽑는 겁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제가 시켰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채용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2021년 6월에 채용을 한 걸로 제가 봤는데요. 맞나요? 그건 이제 처음. 그러니까 처음 네, 채용. 처음 채용.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채용은 뭐 그런 공개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25년도에 파격 승진했다고 한 내용 그 자체가 승진이 아니고 채용인 거래요. 새로 채용. 그러니까 원래 채용이. 예, 단장이라는 자리가 공석이 돼서 그분이 이제 이직을 해서 공석이 돼가지고 몇 달을 지나다가 이건 공석이 그 중요한 자리니 공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신규 채용을 다시 합니다. 다시 또 신규 채용을 예, 했다고요? 예. 그래서 공식 채용 절차를 밟아서 뽑힌 거예요. 채용 절차에는 구청장님이 저는 개입할 여지는 수가 없고. 없습니다. 네, 예.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인사위원장까지 다 거친 다음에 저는 최종적으로 도장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셨던 아닙니다. 거예요, 이분은. 네, 네. 멕시코 갈 때도. 네, 네. 근데 25년에 그분은 거기에 지원을 하신 거죠.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채용이 된 거죠. 재지원하고 재채용이 그렇죠. 된 거예요? 네, 네. 이분은 왜 여기에만 계속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에 보람을 느꼈나 보죠. 아니 그렇게 보람 느끼고 하면은 정규직 채용을 하시지 왜 자꾸 이렇게? 정규직은 그 연령대들이 보통 첫 시험부터 하는 거고요. 9급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불가합니까? 예, 예. 그 시스템을 잘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몰라요? 아니 그래서 파격 승진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이거는 정식 다시 채용, 공개 채용에 응해서 뽑힌 거고요. 네. 그것도 2년 6개월 후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지. 네. 김재섭 의원이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 나왔나 봐요. 네,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뉘앙스가 조금 좀 바뀐 것 같은데 여성 직원과 갔는데 왜 남성으로 표기를 했느냐 이걸 자기가 문제 제기한 것이고 왜 이름 가렸느냐 이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나는 단둘이 간 걸로 문제 삼지 않았다. 야, 진짜 얘도 이렇게. 아니 젊은 정치인이 진짜 덩치가 커서 내가 조금 앉는다. 와. 그거는 개인 정보는 다 가려서 제출합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요청할 때. 근데 이걸 교묘하게 딱 하나 문제는 직원의 단순 실수, 열을 남으로 표시한 거. 이거 이제 단순 실수인데 이거는 구청에서 서류 작성한 직원이 실수했다고 이미 구청에서 인정했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죠. 네. 구청 직원의 실수를 적발한 개가를 올렸네요. 국회의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니 다 같이 갔는데.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알려면 언제든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럼. 건데. 칸쿤을 자차로 갔으면 몰라 또. 정말 이 진짜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너무 비겁하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 출연한 건 아니고 다른 패널들하고 같이 출연했는데 다른 패널들도 다 그 비판을 했습니다. 다 비판했어요? 김재섭 의원. 너무 비겁한 거지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여성 그리고 칸쿤이라는 곳이 관광지 또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서 저는. 그렇죠. 그게 남게 하려고. 그리고 파격 인사.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나름대로 서사를 꾸며온 거잖아. 이제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김재석. 중요한 건 전날에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틀었어. 요게 핵심이다. 요거 핵심이네. 요거는 법리적으로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고의적인 겁니다. 매우 고의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고발까지 한 건데요. 그렇죠. 다른 의혹들이 나왔을 때 김재섭 의원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수도 없이 저한테 지금 문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했었는데. 예. 다음 질문이 제가 그거예요. 김재섭은 왜 정은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는지 혹시 뭐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난 궁금하더라고. 예컨대 오세훈 시장하고 좀 친한 거 그런 계통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 에피소드인데요. 네. 제가 그 김재섭 의원을 일면식이 없는데 서로 네. 제가 그 발표하기 전날 우연히 만났어요, 국회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소통관에서 나오길래 저 들어가면서 네. 저는 김부겸 의원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가는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네.
악수하면서 정원호입니다 했더니 멋쩍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만하세요 했어요? 했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익도 없잖아요. 그 얘기였는데 본인도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이걸 하는 거예요. 와, 나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내일 기대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했으면 내가 또 덜 인간적으로 좀 그럴 배신감을 텐데. 덜 느꼈을 텐데. 네, 제가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세훈이랑 가까워 김재섭이.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결정적 흠결을 내가 잡고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본선에 올라왔을 때 죽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왜 지금 이걸 이렇게 했을까? 올라오면 본선 경쟁력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응? 그러니까 뭔가 그 오세훈이나 국힘 쪽에서는 지금 저격수로 김재섭이 이제 정원호 담당 이렇게 된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계속 있어요. 그러더라고. 네,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실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다 납득이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일종의 엑스맨이야. 정원호 후보 지명도만 인지도만 높여주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실 이유가 없는데 그거는 너무 심각하니까 안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공무 출장을 가지만 그때마다 담당 직원들이 갑니다. 네. 근데 이건 전부 공적인 관계이고 같이 갑니다. 다 지자체나 아니면 또 다른 의원들이나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라는 게 네. 너무나 뻔한 일들인데 네. 이거를 그렇게 엮어서 둘이 간 것처럼 하고 이제 와서는 뭐 그게 아니다 그러고 이거 비겁한 거야. 여성 공직자에 대한 모독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출장 간 사람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이거 정말 저질이야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딱 그것만 하시면 그것만 해야 됩니다. 추미애 후보한테 걸리면 깃방만 턱이 얼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후보한테 진짜 완전 헤드락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뭐 사실상 체육 이런 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자꾸 저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요. 스스로 헤쳐나가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살 빠진 체육 정원호입니다. 자, 그러면 정원호 후보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학 최고가 없었다면 그러게요. 이거는 아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잔상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이동학이 네. 없었으면.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전날 얘기해줬다는 거 진짜 충격이네. 얘기를 했어. 야. 그런데 기자회견 풀로 한번 봐봐, 너가. 완전히 그냥 나름대로 서사를 싹 꾸며왔다니까. 아주 그 언론들이 쓰기 좋을 만한 맞아요. 단어들 딱 근데 뽑아가지고. 언론도 그거를 보고 기사를 쓰려면 취재가 조금 더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관계를 입장을 따고 두 가지를 최소한 네. 두 가지를 동일하게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많이 김재섭 의원은 원래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때서 이런 주의 주장을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 의원이잖아요. 상당히 네. 이렇게 좀 희귀한 또 강북에 그렇죠. 있는 총선에서 많이 의원이고. 졌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면 서울시의 뭐 선대위원장, 뭐 선대본부장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서울에 국회의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격의 선봉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김재섭 의원이라거나 아니면 김재섭 의원실의 보좌진이라면 요 정도의 팩트 체크만 갖고 저는 의혹 제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좀 몇 단계 더. 나가서 저쪽에서 반박을 하면 이런 것도 있지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지롱. 패도 까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14번의 출장 중에 이분이랑 같이 한 거는 이번 한 번뿐이다. 그게 아니지. 너 두 번 더 갔지. 이렇게 해야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돼 가는데 이거는 그냥 반박을 당하잖아요. 바로 그냥 당했지. 11명 갔지. 칸쿤은 뭐 2박 3일 경유지는 좀 심한 거는 같아. 근데 경유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외유성 출장. 예산 낭비. 칸쿤 놀러 갔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경유지가 왜 칸쿤이야? 차라리 이랬으면 낫지. 거기 그냥 놀란 거 아니냐? 시민의 뭐 성동구민의 세금으로 당신들 그렇죠. 놀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은 좀 먹혔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칸쿤의 여 직원과 함께 갔어 뭐 이런 식으로 가길래
다른 뭔가 이제 제보받은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다른 것 증거가 같더라고. 있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나도 몇 개가 더 있다. 후속타가 몇 개가 더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구교영 기자님이랑 허재무 우리 소장님인가? 아니요, 부소장입니다. 선생님, 허재무 선생님. 선생님 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마 2달 전쯤에 그 정원호 구청장도 검증받아야 될 거다. 정원호 구청장 문제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들은 얘기가 있다. 네. 아, 지나가는 얘기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랬구나,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라는 것은 그쪽 분야에 여러 가지 제보가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그, 김재섭 의원이 점 찍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봤다는 게 공모상으로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해보니까 되게 쾌활하시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뭐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원래 구청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시험 봐서 들어간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어공들이 다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마치 이 내용만 보면 23년에 같이 출장 갔다 와서 승진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21년 6월에 다급으로 들어왔고 24년 7월에 공개 경쟁 절차에 응모해가지고 2024년 7월에 납급이 됐고 25년 10월에 가급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같이 이렇게 늘 어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서로 추천 관계로 이제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는 상사 빠져서 거기 간 거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양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약간 의혹제기가 뭔가 이제 그 제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외양상 드러나는 건 약간 좀 이렇게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문제 있다라고 보긴 좀 현재 나온 것만 갖고는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의원들 올 때 김재섭 의원처럼 이렇게 검증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재섭 의원이 젊은 의원인데 이런 거 총대 매지 마시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본인 이미지 관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네. 험한 일에 그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좀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뭐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로 선거법에 엮여가지고 본인 힘들어하지 말고. 이게 왜냐면 100만 원만 넘어도 의원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셉니다 이게 잘못하면. 재섭아 자중해라.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이 현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데 여성의 직원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단둘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직원을 남성으로 바뀌어졌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조작이다. 그리고 이 여성 직원이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이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이제 파악이 중요하겠죠. 동행자가 10명이 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 명, 두 사람만 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회 기자회견장이면 면책특권이 있는 곳이죠. 기자회견장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럼 저것은 매우 심각한 선거 개입이기도 하고 마타도로 확인되면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건데 이미 반박으로 뭐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 측에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외 출장 심의 결과에서 결과 의결서입니다. 여기에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참여자는 11인이다. 그래서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도 뭔가 글을 올려놓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동학 최고위원의 혹시 그 페이스북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한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휴양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공격하는 건 단단히 잘못됐고 부당하다. 본인도 함께 갔다. 나 11인 중에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네, 그래서 그 출장 다녀온 내용들을 어떻게 이동했고 하는 것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섭 의원의 저 기자회견만 보면 정원호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마치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의 유명한 칸쿤이라는 휴양지로 그렇죠. 공모여행을 간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자 여성인데 남성으로 국외 출장 보고서를 조작까지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바로 썼어요. 네네. 그 단둘이 간 게 아니에요.
11명이 간 거다. 그리고 그 해명에 보면요. 칸쿤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거기 휴양을 간 게 아니라 비행기 편이 많아서 경유했을 뿐이지 멕시코 전역에 있는 무슨 어떤 공무상 간 거다. 그러면 왜 김재섭 의원은 11명이 간 것을 단둘이 간 것처럼 표현했으며 뭔가 칸쿤에 집중해서 이야기해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증을 빙자한 마타도 흑색 선전의 일종이다. 아주 나쁜 이미지를 정원호 후보에게 더 씌우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재섭 의원이 그래도 힘들게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젊은 정치인 또 국민의힘에서 할 말 하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흑색 선전이나 하는 정치꾼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분명한 상황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거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장과 반론으로 보면 반론 쪽이 무조건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함께 동석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있고 김두관 전 장관도 거기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제 대학 갔기 때문에 교수들도 함께 갔죠. 그리고 이제 그 포럼 행사에 참여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정원호 구청장은 오히려 마타도어를 당하면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김재섭의 이런 확인되지 않은 문제 제기는 정원호 구청장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일종의 마타도어 공격이기 때문에 대응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두 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둘 것이나 본인이 지금 일단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출장자 숫자가 다르고 두 번째 그 행사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나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거 김재섭 의원이 반드시 지금 나와서 이 문제를 지금 밝혀야 한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의 덕분에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군에 마치 1위로 굳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됐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마타도의 희생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당원들이 훨씬 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이거 지지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실제로 지금 정책 도덕성 검증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간에 이런 부분이 나머지도 다 마타도어다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을 오히려 김재섭 의원이 지금 살려주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원호 구청장은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대응 잘하면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국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의원에 보면은 이제 면책특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여성 직원과 둘만 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둘만 갔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단둘만 갔다라고 예? 단둘만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과 함께 갔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런 마타도어를 법적인 책임이 지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본인의 그 워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고발하실 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살피고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여성 직원이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여러 그림들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김재섭 의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실제로 출장자가 10몇 명인데 두 사람이 간 것처럼 포장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수준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정원호 구청장으로서는 본인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타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김재섭은 아니면 아닌 대로 증거를 가지고 맞으면 맞는 대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조금은 저는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 복선은 말 그대로 지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김병주 의원과 그리고 서인교 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요 일이 있었을 때 갑자기 김병주 후보 맞죠? 김병기 죄송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뭔가 보도가 MBC를 통해서 나오고 나서 네. 이거 뭐 진위 여부 사실관계 할 거 없이 김병기 억울하다 되면서 서영교 원내대표가 제대로 레이스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김병기 후보 쪽으로 표가 확 쏠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번에 이 건도 묘한 시기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를 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원호 구청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전예 의원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터졌기 때문에 진위 여부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아니면 오히려 마타도올 쪽으로 딱 정리되면 정원호 구청에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진단까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본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해명에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